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전기자기약 2020년도 1, 2회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전율이 각각 다른 두 종류의 유전체 경계면에 전속이 입사될 때 이 전속은 어떻게 되는가? 단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하지 않는 경우이다. 자, 이런 거예요. 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냥 공기도 유전율이죠, 그죠? 유전율 1번이라고 하고, 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기름이라고 합시다. 기름. 요것도 유전율이죠? 요때 전속을 입사시키는데 수직으로 입사하지 않은 경우, 요런 식으로 이렇게 경사가 있다는 얘기죠. 요렇게 입사가 되면 요 경계면에서 요 전속은 이렇게 굴절합니다. 이런 식으로 굴절을 해요. 그래서 답은 굴절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굴절한다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번, 반지름이 9cm인 도체구 A에 8쿨롱의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 도체구에 반지름 3cm인 도체구 B를 접촉시켰을 때 도체구 B로 이동한 전하는 몇 쿨롱인가? 자, 이렇게 두 개의 도체구가 있습니다. 얘가 A 도체구고 얘가 B 도체구예요. 자, A 도체구는 반지름이 9cm랍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cm. 그리고 B 도체구는 반지름이 3cm랍니다. 3cm. 그리고 A 도체구의 전하량 Q는 8쿨롱이래요. 얘를 Q1이라고 할게요. Q1.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 B 도체구를 이렇게 붙였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A 도체구의 전위를 V1이라고 하고 B 도체구의 전위를 V2라고 할 때 이 두 개의 도체가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전위가 동일해집니다. 그리고 큰 전하에서 작은 전하로 전하가 넘어가요. 얘가 아무래도 크니까는 전하가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A 도체구에서 B 도체구로 이동한 전하량, 이게 Q2가 되겠죠, 그죠? B의 전하량이니까 이동한 만큼 B가 전하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 전하량을 구해라, 이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A 도체구의 전위와 B 도체구의 전위가 동일하다는 거. 전위 구하는 공식은 4파이 입실은 R분의 Q로 구하죠. 그죠? 두 개의 전위가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4파이 입실은 R1이 이 도체의 반지름 분의 Q1이 이 도체의 전하량이 되겠고요. 4파이 입실은 R2분의 R2가 B 도체의 반지름이 되겠죠. 이거 분의 Q2, B 도체의 전하량이 될 거예요. 요 두 개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Q1이 8쿨롱일까요? 아니죠. 이제 붙기 전에 Q1은 8쿨롱인데 이제 서로 붙었잖아요. 그죠? 전하가 이쪽으로 넘어갔겠죠. 얼마큼? Q2만큼. 그래서 이때 Q1이 8 마이너스. 요게 붙기 전에 전하량이 8쿨롱이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넘어간 Q2에 넘어간 전하량을 뺀 만큼이 Q1이 되는 거예요. 붙었을 때 이렇게 Q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적용하고 Q2는 Q2니까 우리 얘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R1이 A 도체의 반지름이 9cm, 9cm를 미터 단위로 구하면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그리고 B 도체의 반지름이 3cm, 3cm를 미터 단위로 환산해주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그래서 얘를 R2로 적용하고 얘를 R1으로 적용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얘를 양변에 똑같은 거 4파이 입실은 4파이 입실은 이렇게 약분을 하면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8 마이너스 Q2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분의 Q2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근데 분수는 있잖아요. A분의 B는 C분의 D다. 이런 식이 있으면 이쪽에서의 분모와 다른 쪽에서의 분자가 서로 자리가 바뀌어져도 식은 성립합니다. 즉 D분의 B는
C분의 A와 같다. 이 식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분의 10은 5지요. 그죠? 그 다음에 50에다가 10을 나눠도 5입니다. 두 개 크기는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서 얘랑 자리 바꿔볼게요. 자리를 바꾸면 50분의 10은 10분의 2. 요거 약분하면 5분의 1이죠. 요거 2로 약분하면 얘도 5분의 1이에요. 동일하죠? 이런 얘기예요. 예, 이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쪽의 분모와 다른 쪽의 분자가 서로 자리를 바꿉니다. 그럼 식은 이렇게 돼요. Q2분의 8-Q2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Q2분의 8 마이너스 Q2분의 Q2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죠? 얘네가 통분되면 이 식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얘랑 이렇게 약분되면 얘는 1이 되죠. 1. 그리고 얘랑 이렇게 약분되면 3분의 9가 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Q2분의 8-1은 3분의 9와 같다. 요거 약분되고 요거 약분되면 3분의 9. 그죠? 그래서 얘랑 같다. 여기서 이제 Q2를 구하면 마이너스 1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9 플러스 1은 요거 4예요, 4. 여기 플러스 1 하면 넘어가면 얘는 뭐예요? 약분하면 3이죠. 3 플러스 1은 4예요. 그러면 Q2분의 8은 4다. 4 어떻게 나타내죠? 1분의 4 이렇게 나타내도 되잖아요. 우리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분수의 분모와 다른 분수의 분자 서로 자리 바꿔도 식은 성립한다고 했죠. 요거 두 개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4분의 8은 Q2 요거 약분하면 2. 그래서 결론적으로 Q2는 2쿨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에 2쿨롱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B도체가 이쪽으로 붙으면 연결이 되면 요 8쿨롱에서 2쿨롱이 여기 이렇게 넘어간다. 그럼 A의 전하량은 몇이 돼요? 8에서 2를 뺀 6쿨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라고요? 도체가 서로 붙으면 전위는 동일해진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예, 그럼 전위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요거 직접 정리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답은 2번입니다. 3번 내구의 반지름이 Am, 외구의 반지름이 Bm인 동심 구도체 간에 도전율이 K 지멘스 퍼 미터인 저항 물질이 채워져 있을 때 내외 구간의 합성 저항은 자, 이 문제는 요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RC는 고유 저항 곱하기 유전율. 이 공식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합성 저항이죠. 그럼 요 저항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저항 R은 정정용량 C는 넘어가서 나눠줘야죠. C분의 고유저항 곱하기 유전율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도전율을 줬어요. 도전율은 고유저항의 역수지요. 그죠? 유전율은 도전율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를 적용하면 도전율 곱하기 정정용량분의 유전율 이렇게 계산한 게 이제는 합성 저항이 된다. 그래서 요 식으로 이제 구하는 건데 여기서 문제에서 동심구도체 줬어요. 그죠? 동심구도체. 요거 뭐예요? 중심이 같은 구도체. 요거잖아요. 그죠? 공 안에 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내부의 반지름이 A, 외부의 반지름이 B일 때 이때 정정 용량 C는 4파이 입시론 B-A분의 AP. 네, 요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 공식이 동심 구도체의 정정 용량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런데 이 공식이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됐냐면 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분의 4파이 입시론 얘가 정리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럼 얘는 4파이 입시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그죠? 얘 정리하면 분의 1 얘 정리하면 통분하면 4파이 입시론 얘 통분하면 분모를 A, B로 통분하고요. 여기 분모에 B를 곱해줘서 A, B가 되기 때문에 분자에도 B 곱해주고요. 마이너스
여기는 분모에 A를 곱해줘서 AB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분자에도 A를 곱해줍니다. 이것분의 1이에요. 1은 1분의 1. 요거 번분수로 가까운 거 곱한 거 분모, 먼 거 곱한 거 분자. 여기 이거 들어가야죠. 4파이 입시론 가까운 거 곱한 거 분모, 먼 거 곱한 거 분자.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얘가.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예, 왜냐? 보기에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적용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적용하면 요거 뭐예요? 도전율 곱하기 정적 용량분의 정적 용량. 자, 요거 요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요거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분의 4파이 입시론 곱하기 도전율 분의 유전율 1분의 유전율 이렇게 정리해도 되죠. 그죠?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이렇게 여기다 적을까요? 4파이 입시론 K 분의 먼 거 곱해서 분자 유전율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유전율 약분돼요. 그죠? 그러면 얘는 4파이 도전율 분의 1하고 얘 밑에다 이렇게 내려 적을 수 있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동심구도체의 합성조항을 구해라 하는 문제에서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 이게 좀 어려우면 그냥 요거 암기해도 되겠죠. 이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게 2번에 있네요. 그래서 2번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는 문제예요. 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리가 어렵다면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번 대전된 도체 표면의 전하 밀도를 시그마 쿨롱 퍼 미터 제곱이라고 할 때 대전된 도체 표면의 단위 면적이 받는 정정 응력 뉴턴 퍼 미터 제곱은 전하 밀도 시그마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단위 면적당 받는 정정 응력이에요. 정정 응력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전개의 세기 곱하기 전속 밀도 요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기 전개의 세기 2는 유전율 분의 전속 밀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전속 밀도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전속 밀도는 전개의 세기에다가 유전율을 곱한 값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선 얘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왜냐? 이 전개의 세기를 전속 밀도로 나타내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하 밀도 있잖아요. 이 전하 밀도가 전속 밀도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전속 밀도 단위도 전하 밀도와 동일한 쿨롱 퍼 미터 제곱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전개의 세기에다가 얘를 적용하면 식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 유전율 분의 전속밀도 곱하기 전속밀도가 되겠죠. 그럼 전속밀도 2개 곱해주면 전속밀도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정정 응력 여기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하밀도랑 전속밀도랑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하밀도와 여기 정정 응력 심과의 관계는 뭐예요? 시그마 제곱에 비례한다죠. 분수의 분자와 결과값은 서로 비례관계, 분수의 분모와 결과값은 서로 반비례관계. 얘가 커지면 결과값도 커지고 이런 관계를 비례관계, 분모가 커지면 결과값은 당연히 작아지겠죠. 이런 관계를 반비례관계. 예, 그래서 여기 전하 밀도는 분자에 있기 때문에 비례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시그마 제곱의 비례가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공식 요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요거 암기하고 여기 전개를 전속밀도 단위로 변환하는 것까지 정리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번 양극판의 면적이 S미터 제곱, 극판 간의 간격이 D미터, 정정 용량이 C1 파라드인 평행판 콘덴서가 있다. 양극판 면적을 각각 3S 제곱, 면적을 3배 늘렸네요. 면적이 3배로 늘리고
극판 간의 간격은 3분의 1d. 극판 간의 간격은 3배로 줄였네요. 그죠? 줄였을 때 정정 용량 C2는 요거는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요런 콘덴서가 있는데 극판의 면적 얘가 S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극판의 간격이죠. 얘가 D일 때 이때에 여기 정정 용량을 C1이라고 했을 때 극판의 면적을 3배 이렇게 늘리고 면적을 3배 늘리고 극판의 간격을 3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였답니다. 네, 그래서 얘가 이 면적보다 3배 그리고 극판의 간격은 몇 배? 3분의 1배. 예, 이렇게 줄였을 때 요 사이에서의 정정 용량 C2가 얼마냐? 예,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정정 용량은 이렇게 구하죠. C1은 극판의 간격분의 이 안에 유전체의 유전율 곱하기 극판의 면적으로 정정 용량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 면적의 3배 그리고 요 극판의 간격의 3분의 1배를 적용하면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요. 자, 얘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는 3분의 D 분의 유전율 곱하기 3 극판의 면적이 되겠죠. 얘는 1분의 유전율 곱하기 3 면적 이렇게 정리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번분수로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하면은 3 곱하기 유전율 곱하기 3 극판의 면적이 되겠네요. 여기서 얘와 얘를 곱해주면 9가 되겠네요. 9 곱하기 유전율 곱하기 면적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9 곱하기 극판의 간격분의 유전율 곱하기 면적 얘가 여기 보니까 얘랑 같네요. 얘는 뭐예요? C1 그래서 9 곱하기 C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한 게 어떤 정정 용량? 여기서의 정정 용량. 그래서 이렇게 변형한 다음의 정정 용량은 처음의 정정 용량의 9배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 요 공식 중요하겠지요. 요 공식에다가 문제에서 주는 내용을 적용해서 정리한 다음에 답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스스로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번 투자율이 각각 μ1, μ2 두 자성체의 경계면에서 자기력선의 굴절의 법칙을 나타낸 식은 자, 요거는 공식 찾는 문제예요. 예,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자성체의 경계면의 자기력선의 굴절 법칙 예, 요렇게 됩니다. 예, 여기 자기의 색이 사인 세타 1은 자기의 색이 사인 세타 2와 같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서로 다른 자성체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μ1이고 μ2이고 여기 자성체와 여기 자성체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때 자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굴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H1 여기를 H2라고 했을 때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세타1이고 여기가 세타2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얘도 직각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인 세타 1은 뭐예요? 사인은 뭐예요? 빗변분의 높이. 그죠? 여기도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 요렇게 해가지고 사인 세타 1 요렇게 곱한 값과 요렇게 곱한 값은 서로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자속 밀도라고 했을 때 여기 자속 밀도 1, 자속 밀도 2가 되겠죠. 요때는 코사인 세타 빗변과 자속 밀도 그러니까 B1 여기서의 자속 밀도 값과 여기 밑변의 값 곱한 값과 여기서의 자속 밀도 값과 이렇게 곱한 값 코사인이 빗변 분의 밑변이잖아요. 그죠? 그 값이 서로 같다. 그리고 이쪽에서의 투자율과 탄젠트는 뭐예요? 세타가 여길 때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밑변분의 높이. 요 값과 여기 세타 2잖아요. 그죠? 세타 2. 이 값과 2번 자성체의 투자율 곱하기 밑변분의 높이 하면 탄젠트 값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2번 자성체의 투자율 곱하기 여기서의 탄젠트 값을 곱한 값이 서로 같다. 요게 서로 다른 두 자성체 경계면에서의 굴절의 법칙이에요.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요 사인 코사인이 나오면 자계와 자속 밀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죠. 보면 요거 가지고 만들면 투자율 들어가 있으니까 투자율 요거 가지고 만들면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투자율 2분의 1입니다. 그럼 투자율 2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투자율 2분의 투자율 1이 되겠죠? 왜 탄젠트 세타 2 넘어가면 나눠줘야 돼요. 그쵸?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요거랑 똑같은 게 3번. 요게 이해가 어려우시면 암기 그냥 여기다가 하나 더 해서 이것까지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공식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번 전개 내에 회로를 따라 단위 전화가 일조할 때 전개가 한 일은 몇 줄인가? 자, 1은 뭐냐면 가해진 힘과 이동한 거리를 곱해서 우리는 1을 구합니다. 네. 근데 전개가 한 일, 요 폐회로가 이렇게 있대요. 폐회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1주 여기까지 또 왔대요. 그 이동한 거리가 0m죠. 0m. 그럼 얘가 이제 힘이 어떻게 됐던 건지 간에 이동한 거리는 0m예요. 0m. 그러면 이때 1은 0.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예. 요런 이유에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8번 진공 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반지름이 각각 A1m, A2m인 두 도체구를 V1, V2의 전위를 갖도록 대전시킨 후 가는 도선으로 연결할 때 연결 후의 공통전위는? 자, 요 문제 우리 좀 전에 2번에서 풀었나요? 예, 2번 문제랑 비슷한 문제죠. 2번에서는 이제 전하량 구하는 문제고 요거는 이제 전위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자, 이런 거예요. 자, 요번에도 두 도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A, B 도체가 있어요. 얘가 A 도체고 얘가 B 도체라고 합니다. 얘는 반지름이 A1이고 얘는 반지름이 A2예요. 자, 두 도체를 각각 V1, V2의 전위를 갔는데 얘를 가는 도선으로 연결했대요. 그럼 두 개가 연결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때 전위는 V1과 V2는 같아지죠. 이제 요게 포인트예요. 자, 요걸 이제 요 내용을 알고 이제 해설을 한번 볼게요. 두 도체의 전체 전하량은 연결 전과 연결 후 모두 동일하다. 그죠? 전하량은 동일하죠. 전하량은. 얘가 Q쿨롱을 가지고 있고, Q쿨롱, Q1, 얘가 Q2라고 하면, 요 전하의 합성 전하값은, 두 개를 더한 전하값은, 뭐, 서로 연결이 되던, 분리가 되던,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죠? 뭐, 어디서 이게 연결됐다고 해서 전화가 어디서 더 오거나 더 빠지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연결 전의 전하량을 보면, 여기 우리 전하량, 우리 전위, 4파이 입시론, 여기는 A1이니까 A1분의 Q, 이렇게 구하죠. Q1,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Q1은 얘가 넘어가서 4파이 입시론 A1의 V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렇게 계산된 거예요. 얘가 A 도체의 전하량 플러스 B 도체의 전하량 두 개 합치면 요거 이제 동일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묶어주고 요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연결 후 전하량 값은 같아요. 그죠? 같은데 연결이 되면 뭐가 같아진다고요? 전위가 같아집니다. 전위가. 그럼 그냥 전위 V로 넣으면 이런 식으로 정리될 수 있겠죠. 똑같은 게 4파이 입시론 V, 4파이 입시론 V. 그래서 요거는 4파이 입시론 V로 묶고 요 A1, A2 이렇게 정리하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연결 후 두 도체구의 전위는 같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연결 전이나 연결 후나 전하량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식을 정리해 두면 이 값이랑 이 값은 서로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랑 4파이 입시론, 4파이 입시론 약분하고 지금 요 전위값 구하는 거잖아요. 요 전위값. 그죠? 예. 가는 도체로 연결시킨 후에 공통 전위 예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A1 플러스 A2 여기 각 도체의 반지름 서로 더한 거죠. 얘 넘겨주면 얘 곱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넘겨주면 나눠줘야죠. 그래서 식 정리하면 예, 연결 후 두 도체구 공통 전위는
A1 플러스 A2분의 A1 V1 플러스 A2 V2다.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랑 동일한 게 4번에 있네요. 요거 문제 2번에서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두 도체가 연결이 되거나 붙으면 전위는 동일해진다. 요게 포인트죠. 네. 자, 요거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본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그림과 같이 도체 1을 도체 2로 포위하여 도체 2를 일정 전위로 유지하고, 요거는 도체 일정 전위로 유지한다는 얘기는 접지를 했다는 얘기예요. 도체 1과 도체 2의 외측에 도체 3이 있을 때 용량계수 및 유도계수의 성질로 옳은 것은, 나의 용량을 그냥 용량계수라고 하고요. 외부와 관계된 용량을 유도계수라고 합니다. 예, 뭐 그런 걸로 하는데, 이 문제는 그냥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이 그림이 나와서 옳은 것을 찾으면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답 찾을 때, 자 보세요. 1과 3도체, 1도체와 3도체가 서로 관계하려고 하는데 얘가 막고 있죠. 얘가 막고 있어요. 그래서 1과 3번 도체는 서로 관계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3번 들어가죠? 1 들어가고 3 들어가고 1 들어가고 3 들어가고 1 들어가요. 3도체와 1도체는 서로 관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여기에 잘못된 거고요. 1번과 2번 서로 관계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 주세요. 요거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와전류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와전류손 구하는 공식 이렇게 구하는데요. A는 철심의 면적, 요거 시그마는 철심의 도전율, F는 주파수, BM은 최대 자속 밀도, 그리고 T는 철심의 두께를 나타내는데, 자, 틀린 주파수에 비례한다. 와류손은 주파수에 비례하는데 그냥 비례하는 게 아니라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저항에 반비례한다. 요거는 저항값 없죠. 근데 뭐로 알 수 있어요? 얘로 알 수 있죠. 도전율은 고유저항분의 1이죠. 그죠? 그리고 고유저항 어디 나와요? 저항값에 나오죠. 저항은 고유저항 곱하기 면적분의 길이죠. 면적분의 길이. 면적분의 길이. 예. 그죠? 요게 저항값이잖아요. 고유저항과 저항값 서로 비례 관계죠. 저항값이 커지면 고유저항값이 커져요. 고유저항값이 커지면 도전율은 작아지죠. 도전율이 작아지면 와류손은 작아지겠네요. 그죠? 서로 비례 관계니까. 즉 저항이 커지면 와류손은 작아진다. 반비례 관계. 맞네요. 도전율이 클수록 와류손은 커지겠죠? 커집니다. 맞네요. 그리고 자속 밀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1번이 비례하긴 비례하는데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와류손 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1번 전개 E 볼트/미터 및 자개 H 암페어/미터의 에너지가 자유공간 사이를 C 미터/세크의 속도로 전파될 때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을 지나는 에너지, 전개와 자개가 존재하는 곳의 에너지를 구하랍니다.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자, 전력 밀도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에너지 밀도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전파 속도는 이렇게 계산이 돼요. 문제에서 물어본 에너지 단위를 보니까 여기 와트/미터 제곱이네요. 그러면 와트/미터 제곱 여기 있죠. 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에너지가 전력 밀도를 물어보는 거였네요. 그러면 요거와 똑같은 걸 찾으면 답은 2번.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네. 전개와 자개가 존재하는 에너지를 구할 때 단위가 와트/미터 제곱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공기 중에 선간거리 10cm의 평행 왕복 도선이 있다. 두 도선 간에 작용하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뉴턴/미터에 있었다면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요거는 평행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전자력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힘을 구하는 공식, 요 공식에서 물어보는 게 뭐죠? 전류값 물어봤네요. 공식을 보면 I1, I2가 있어요. 전류값이 두 개예요. 예, 요거는 뭐냐면 이쪽으로 가는 전류, 이쪽으로 가는 전류. 얘가 I1이라고 하고 얘가 I2라고 하고 요렇게 지정해 준 거예요. 뭐 혹은 전류 방향이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평행 왕복도선이래요. 그러면 이쪽으로 간 전류가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서로의 전류값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의 전류값이 같다고 보면 식은 이렇게 적용이 되겠지요. 네, 여기서 전류값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네, 2파이R은 넘어가서 곱해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공기 중의 투자율은 넘어가서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곱이니까 여기 제곱이면 양변에 루트를 씌워서 전류값을 구하죠. 그러니까 요런 거예요. 요거 I의 제곱은 힘 곱하기 2파이R 나누기 공기 중의 투자율. 여기 양변에다 제곱해서 여기다가 제곱을 없애준 겁니다. 해서 식은 요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젠 문제에서 주는 단서만 여기다 적용시키면 돼요. 작용하는 힘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2파이 곱하기 떨어진 거리. 요게 두 개의 요렇게 왕복 도선이 있으면 요 R이 요 왕복도선 사이의 이격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거리 중간 공기 중에 선간 거리가 10cm. 이게 선 간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10cm를 미터 단위로 환산할 때는 10의 마이너스 2승을 적용해 줘야 돼요. 그래서 2파이 곱하기 떨어진 거리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나누기 공기 중의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파라드 퍼 미터. 요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적용해서 고학년 계산기 누르면 답은 루트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잘 나오는 공식이니까 요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직접 정리도 해보시고 문제에서 주는 단서 적용해서 답도 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할게요. 13번 자기 인덕턴스가 L1, L2이고 상호 인덕턴스가 M인 두 회로에 결합계수가 1일 때 성립되는 식은? 자, 상호 인덕턴스 공식 중에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결합계수 뭐예요? 요 K를 결합계수라고 하지요. 여기다 1을 적용하면 상호 인덕턴스 M은 루트 L1, L2 값이다. 근데 요게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양변에다가 제곱을 하면 여기 제곱과 루트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호 인덕턴스의 제곱은 L1 곱하기 L2 값과 같다. 어디 있죠? 4번에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상호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요거 암기하고 다음 주에 넘어갈게요. 14번 어떤 콘덴서에 비유전율 입실온 S인 유전체로 채워져 있을 때의 정정 용량이 C, 공기로 채워져 있을 때의 정정 용량이 C0의 B는 C0분의 C. 콘덴서에서의 정정 용량 구하는 공식 어떻게 구하죠? 극판의 간격 분의 유전율 곱하기 극판의 면적으로 구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 유전율, 공기 중의 유전율은 입실온 제로로 나타내고 비유전율이 존재하면 우리 유전율 어떻게 구하죠?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요렇게 나타내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정정 용량 C는 비유전율이 존재해요. 그래서 C의 정정 용량은 극판의 간격 분의 유전율이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로 이렇게 계산된다고 했죠. 곱하기 면적 하면은 비유전율 요 앞에다 이렇게 적어주고 이렇게 정리해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공기 중의 유전율. 공기 중의 유전율은 유전율이 공기 중의 유전율. 그죠? 공기에서의 유전율이 공기 중의 유전율. 입실온 제로가 되겠죠. 문제가 요거 공기 중에 유전체가 공기일 때의 정정 용량 분의 비유전율이 존재하는 정정 용량. 요거 분의 요거네요. 그래서 식으로 정리하면 요렇게 되죠. 요렇게. 그런데 여기 보면 요거 D분의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면적하고 여기 유전체가 공기일 때 정정 용량하고 동일하죠? 얘랑 이렇게 약분되면 유전체가 공기일 때의 정정 용량 분의 비유전율이 유전체에 비유전율이 존재할 때 정정 용량은 그냥 비유전율 값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요거 콘덴서 정정 용량 구하는 공식 요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유전율은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로 계산이 된다는 거.
요거 또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요거 직접 한번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유전체의 변이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변이 전류의 크기는 유전율에 반비례한다? 자, 변이 전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라운드 T분의 그라운드 T. 요 T, 전속 밀도는 전개의 세기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전개의 세기 곱하기 유전율. 요거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요 전개의 세기로 정리하면 전개의 세기는 전속 밀도의 유전율을 나눌 것과 같다. 그죠? 그래서 요 전속 밀도를 전개의 세기가 포함된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의 변이 전류는 유전율과 비례 관계를 갖죠. 근데 여기는 변이 전류는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해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번, 3번, 4번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 암기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16번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와 반비례하는 것은 자, 환상 솔레노이드에서의 자기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 이렇게 구하죠. 환상 솔레노이드가 뭐예요? 이렇게 동그란 철심에 요렇게 코일을 감아 놓은 것을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하죠. 여기서의 인덕턴스 값 어떻게 구해요? 요 길이는 여기 철심, 요거 자로라고 하는데, 요 자로의 길이 분의 요 철심의 투자율. 그 다음에 S는 요 철심의 단면적. 그 다음에 요 N은 여기 그 철심의 권수. 요 철심에 감긴 코일의 권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된 게 이제 자기 인덕턴스인데, 자, 자기 인덕턴스와 반비례하는 거, 분수의 분모와 결과값은 반비례. 분자와 결과값은 비례죠. 반비례 물어봤기 때문에 철심의 길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7번 자성체에 대한 자하의 세기를 정의한 것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인데 자, 자와의 세기 이런 공식으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요 M은 자화량, S는 자성체의 단면적, M은 자기 모멘트, V는 자성체의 최적을 의미하는데 자, 여기서 이 공식으로 어떻게 넘어가냐면 요게 뭐예요? 자성체의 단면적이죠. 이게 단면적입니다. 요 단면적에다가 길이를 곱해볼까요? 길이를 곱하면 최적이 되죠. 최적. 분모에다도 길이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다도 길이를 곱해야죠. 자화량에다가 길이를 곱하면 요게 모멘트가 돼요. 자기 모멘트. 그래서 요 공식에 분자 분모에다가 길이를 곱해줘서 최적분의 모멘트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자하의 세기에 대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가지고 하나씩 보면 단위 최적당 자기 모멘트다. 맞지요? 이게 자하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성체의 단위 면적당 자하량이다. 그죠?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죠? 자, 3번 보면 자성체의 단위 면적당 자화선의 밀도. 자화선과 자하량은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2번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3번도 맞는 거고, 자성체의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은 자속과 관련된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여기는 자화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해설에 보면 자성체의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의 밀도는 자화의 세기가 아니라 자개의 세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어려우시면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두 전화 사이의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은 이 문제도 잘 나오는 문제예요. 답 암기하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전기 쌍극자의 전개의 세기 보면 이런 공식으로 해서 전개의 세기 구하는 건데 두 전화 사이의 거리 R로 표현하죠. R의 세제곱에 분수의 분모에 있기 때문에 전개의 세기와 반비례한다. 그래서 두 전화 사이의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는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1번 두 구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건 뭐예요? 쿨롱의 법칙이죠. 쿨롱의 법칙 공식 뭐지요?
4파이 입실온 아래 제곱분의 Q1, Q2. 예, 요거는 아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고요. 3번 직선 전화의 전개. 전개는 어떻게 구해요? 4파이 입실온 아래 제곱분의 Q. 그죠? 예, 요것도 거리 제곱의 반비례죠. 4번은 뭐예요? 전화. 전화에 의한 전위. V는 4파이 입실온 R분의 Q죠. 요거는 제곱의 반비례가 아니라 그냥 거리의 반비례네. 그죠? 예, 그래서 1번, 3번,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다 잘 나오는 공식이니까 암기하고 가야 되겠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정사각형 회로의 면적을 3배로 흐르는 전류를 2배로 증가시키면 정사각형 중심에서의 자기의 세기는 약 몇 %가 되는가? 자, 3배로 늘렸을 때 늘리기 전에 몇 %가 되는가? 이걸 물어본 거죠. 자, 보면 정사각형 중심에서의 자기의 세기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면적이 S고 길이가 L일 때 길이가 L일 때 여기 흐르는 전류. 그런데 면적을 3배로 증가한대요. 그죠? 그리고 전류를 2배로 증가시키면 요곳에 그 늘렸을 때 전류를 늘리고 면적을 늘렸을 때 몇 %의 자기의 세기가 되겠느냐. 요거는 요거의 자기의 세기 분의 늘렸을 때 자기의 세기. 요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요거 한번 구해 보면 자, 여기서 정사각형의 면적은 여기서의 L이 이쪽 L이거든요. 정사각형이니까 4개의 L이 다 같겠죠. 면적은 뭐예요? 얘가 면적이에요, 면적. 그럼 요거 면적 어떻게 구해요? 세로 곱하기 가로. 그죠? 그 L의 제곱이에요, L의 제곱. 그래서 면적은 L의 제곱과 같다. 이걸 3배 하면은 S-는, 그러니까 3배 늘린 S-는 면적의 3배니까 얘는 3 곱하기 L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서 3 곱하기 L의 제곱은 또 뭐랑 같을까요? 여기서의 면적은 3배 면적을 늘렸을 때의 길이의 제곱과 같겠죠. 그죠? 요거, 예, 요런 식으로 낼 수가 있고,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루트를 이렇게 씌워볼까요? 그럼 루트 없어지고, 얘 루트 없어지고, 얘만 이렇게 남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때 3배 늘렸을 때의 한 변의 길이는 늘리기 전에 길이의 루트 3배다. 요런 식을 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전류를 2배 증가시키면은 증가한 전류는 증가시키기 전의 전류의 2배다. 얘를 여기다가 이제 다 적용하면 면적을 3배 늘렸을 때의 자개의 세기는 파이 분의 L 다시 분의 2 루트 2의 I 다시 이렇게 되겠죠. L 다시는 뭐라고요? 루트 3 L 분의 루트 3 L 분의 전류는 2배라고 했으니까 2 루트 2의 2배. 요거 이렇게 정리하면 요거 루트 3분의 요거 2 이렇게 빼서 파이 길이분의 2 루트 2 요건 뭐예요? 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면적을 넓히기 전에 자개의 세기가 되겠죠. 그죠? 면적을 넓히기 전에 자개의 세기. 그러면 요것분의 면적을 넓힌 후에 자개의 세기 나누기 면적을 넓히기 전에 자개의 세기. 이렇게 하면 얘랑 약분돼서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115% 나오네요. 115%.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정사각형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 구하는 공식 요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정사각형의 면적이 요 길이 여기 공식에 들어가는 길이의 제곱으로 구한다는 거. 그래서 길이의 제곱을 3배 해서 그것을 이제 적용해서 식을 정리해서 답을 찾는다는 거. 이거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직접 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그림과 같이 권수가 1이고 반지름이 Am인 원형 코일에 전류 I가 흐르고 있다.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기의 세기는 공식 찾는 문제죠. 원형 코일의 중심의 자기의 세기 반지름의 2배 분에 흐르는 전류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돼요. 네, 답은 2번 암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20년도 1, 2회 전기자기학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예, 전기자기학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기자기학에서 한 10개 정도만 맞춰주면 성공입니다. 예, 그래서 문제 보면 공식만 알아도 답을 맞힐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확실히 공식 암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이해가 좀 어렵더라도 해설, 계산 문제 같은 거 한번 적어 보시면서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눈으로 보는 때랑 적어 볼 때랑은 확실히 느끼는 게 다르거든요. 이게 적으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느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해가 어렵더라도 한번 적어 보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간단한 계산 문제들 이런 거 나는 이거 아니까 그냥 넘어갈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아는 거라도 한번 풀어서 답도 맞춰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